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결혼해서 슬아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직업은 중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현재는 남편, 아들,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부터 줄곧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혼 초부터 박 선생을 시집살이 하는 거야? 네, 그런 셈이죠.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도 시어머니랑 한 집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랑 고부간이란 생각보다는 그냥 친정 엄마 같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래?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 난 애들 둘이 연년생 남매잖아. 학교 일하며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서 시댁이랑 합가했다가 결국 다시 분가했지 뭐니. 시어머니랑 합이 잘 안 맞으셨어요? 말도 말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저녁 차리고 애들 숙제 봐주고 재우고 시어머니가 날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었는데 왜 매번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떤 거요? 네가 아무리 선생일 한다지만 기본은 하면서 학교 일해라. 사사건건 희말 읊조리면서 내가 살림하는 스타일에 잔소리에 또 맵기 애들 음식을 유기농으로 해먹여라. 음식할 때 조미료를 왜 이렇게 많이 넣니? 주말에 미리 평일에 가족들 먹을 반찬은 네가 만들어 둬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냥 선배 혼자 독박 육아하는데 덜 지칠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전말이지 남의 편이라 사사건건 시어머니 편만 들면서 당신이 호락호락 살다가 우리 엄마 만나서 참교육 좀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라고요? 듣는 내가 지금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내가 말라 죽거나 애를 크기도 전에 법원 가서 이혼도장 찍게 될 것 같아서 당장 분가했어. 선배 혼자 다 하시려면 힘들지 않아요? 애들 한창 지금 손도 많이 가는 시기인데. 남편한테는 사정하듯 해서 도움받는 수준이고 일주일에 몇 번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면서 적당히 해결하며 살아. 선생 월급 반에서 아주머니 부르면 남는 것도 없지만 그게 내 정신건강에도 차라리 이롭더라고. 시집살이가 쉽지가 않은 거군요. 전 제가 시어머니랑 잘 지내서 남들도 적당히 잘 지내려니 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난 앞으로 절대로 네버 시집살이 같은 거 내 사전에는 없어. 선배 언니는 실을 떨듯이 과거 시집살이 하던 때 일을 말했습니다. 선배 언니뿐 아니라 동료 교사들이나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시댁과 살갑거나 시집살이 하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경우를 별로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아주 좋답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인상도 좋았고 저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신 시어머니셨죠. 안녕하세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 찾아뵈려고 했는데 자꾸 일정이 안 맞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쁜 것 뻔히 아는 걸 뭐. 아이고 듣던 것처럼 아주 그냥 천사가 따로 없네. 어서 들어와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초면부터 말 놓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예, 영광이 너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그간 꽁꽁 숨겨뒀던 거니? 엄마가 아시면 또 너무 궁금하실 것 뻔하니까. 결혼 얘기 나올 때까지 저도 꼭 참고 있던 거예요. 저라고 우리 재현이 엄마 빨리 안 보여드리고 싶었겠어요? 하하하, 그래. 네가 딱히 의문스러운 성정도 아닌데 그간 선녀 같은 여자친구 비밀에 붙이느라 애 많이 썼구나. 아유, 엄마도 참. 엄마 보시기에도 재현이 참 예쁘세요. 내 아들 눈에 예뻐서가 아니라 엄마 눈에도 참 고운 아가씨구나. 사람을 세워두고 쓸데없는 일장연설이 너무 길었네. 어서 들어와요. 시장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식사부터 하자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과장 안 보태고 정말 한 상 딱 벌어지게 잔치상처럼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살면서 저만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성찬을 처음 받아본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어머님, 이 많은 음식들을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지연아, 너 좋아하는 음식들 엄마가 저번 주부터 계속 물어보시면서 리스트로 적으시더니 이렇게 준비하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상 위의 메뉴들을 보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요, 사실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해서 엄마의 따뜻한 밥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걸 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대면하는 날, 그런 밥상을 대접받으니 고마움을 넘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한 감동을 느낀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맙습니다. 초면에 이렇게 너무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며느리들 사람인데 내가 앞으로 잘 보이려고 그랬지. 음식은 입에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랐다는 얘기 영광이한테 다 들었어요. 네,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고학해서 선생님까지 됐다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네. 그냥 제 주변에 운 좋게 제가 버티기 힘든 시기마다 도와주신 독지가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아원 나와서 혼자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 공부하며 대학 입시까지 준비하기가 어디 쉬운가. 얘기 들을수록 똑순이가 따로 없더구먼. 제 배경을 반대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 말 말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조건을 누가 원해서 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 그거 봐, 지연아. 우리 엄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 반대하실 뿐 아니라고 내가 했지? 부모님 따뜻한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서 서름도 크고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저 나를 엄마다 생각하고 많이 의지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네. 그런 말을 하면서 따뜻하게 제 손을 꼭 쥐어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환대에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 4~5살 무렵 고아원에 맡겨져 줄곧 자랐습니다. 어떤 경로로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가끔 고아원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과거 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재현이 너는 길거리를 헤매는 미아 상태로 경찰이 발견해서 고아원에 처음 왔었다. 제가 길을 잃어버린 미아였다고요? 네가 너무 어렸으니까 네가 길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널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지.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찾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속절없이 평생을 가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해. 최근에야 어린애들 태어나면 바로 경찰서에 지문 등록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 그런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네 세대만 해도 그런 시스템도 없는 시대라서 절 잃어버린 부모님이 절 찾았을까요? 찾았다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저를 못 찾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네가 고아원에 오던 때만 해도 네 신상을 확인하기도 거의 어려웠다.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말이 늦어서 이름이나 신상 같은 걸 거의 대답 못했다면서요. 네가 어려서 말이 느린 편이었어. 여자애들은 보통 남자애들보다 말문이 빨리 트이고 쫑알쫑알 말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재현이는 그런 편도 아니었어. 네 신상을 파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선생님, 제가 이름도 정확하게 말하고 신변을 대충이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었다면 그때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재현아, 이미 지난 일인데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말이 느렸던 제 자신을 자책하는 게 어리석다는 건 알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는 마라. 항상 내가 널 위해 기도를 많이 할게. 어딘가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너와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아원에서 2년기와 사춘기를 보내고 고아원을 나온 뒤 저는 한 몇 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 사범대학에 진학했을 때 전 이미 대학교 3, 4학년의 나이로 신입생이 되었지요. 그때 대학 첫 등록금을 독지가를 연결해 주셔서 지원받게끔 해주신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전 이런 지원을 생각지도 못하고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고아원의 장학금 전달 의사를 피력하는 분이 계셨는데 마침 재현이 네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더니 이번 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라고 하셨어. 매번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절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네가 고아원 있을 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걸 내가 아니 그러지.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렴 지연아. 네가 원하는 사범대학도 들어갔으니 이제 선생님 될 일만 남았구나. 사범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하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학비며 생활비를 거의 올고지 제가 마련해야 했기에 교사가 되는 과정 내내 구하게 연속이었지요.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교원 발령을 받을 때까지 하루 4시간 이상을 거의 자본 적이 없는 저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그 과정을 반복하라면 나는 절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덕분에 어찌 보면 남들 눈에 대단한 직업은 아닐지라도 저는 제 어렸을 적 꿈인 선생이 되는 목표를 이룬 거지요. 지금의 남편은 교사가 되고 나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공연과 전시를 함께 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동호회였는데 처음엔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죠. 클래식 영화 모임 때마다 나오시네요. 네, 제가 옛날 영화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흑백 영화는 구해서 따로 보기도 힘들잖아요. 취향이 저랑 많이 겹치시는 것 같아요. 상영회 때마다 자주 뵙는 걸 보면. 그러게요. 댁이 이 근처신가 봐요. 네. 여기 영화관이랑 멀지 않은 곳에서 약국을 해요. 남편의 직업은 약사였습니다. 동호회 활동에서 자연스레 자주 만나게 되면서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고 1년여의 연애 기간에 걸쳐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거였죠. 박 선생은 어째 결혼하고서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냐? 제가요? 어떤 후배들은 보면 결혼하고 더 얼굴이 상하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남편이 애처가인가 봐? 남편은 뭐 그리 유난한 애처가는 아닌데 시어머니가 엄청 좋으시거든요. 뭐? 시집살이 하는데 시어머니가 좋아서 얼굴이 좋아졌다? 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이런 말 하면 다들 잘 안 믿으시는데 사실 진짜 그래요. 제 얼굴이 좋아진 제일 큰 이유는 시어머니 덕분인걸요. 웃으며 이런 얘기를 저였지만 농담도 아니고 저는 진짜 돈독하고 따뜻한 고부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아주 컸답니다. 재현아, 나와서 쑥 버무리 좀 먹어봐라. 어머니, 벌써 쑥 나올 때가 됐나 봐요? 그럼 저번 주에 강화도 이모 댁에 갔었는데 뒷산에 나갔더니 사방천지가 쑥이더구나. 이모랑 나랑 신이 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바구니씩 캐왔지. 저 쑥 버무리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봐요. 하긴 요즘은 이걸 집에서 해먹기가 쉬운 음식은 아니니까. 근데 어머니, 전 쑥 버무리 말고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많아요. 집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너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더 그렇겠구나.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자란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게요. 땅콩만큼 안 커도 이해가 안 갈 일이 아닌데요. 너 살아온 얘기 가끔 들으면 내 일이 아닌데도 마음이 아릿하다. 엄마 없이 살아온 서러운 세월, 네가 말 안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재현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 나 먹고 싶은 건 말하면 안 돼요? 요즘은 우리 집 메뉴가 맨날 죄다 너무 재현이 위주인 거 아세요?
너는 평생 엄마 밥 먹으며 잘 컸는데 남은 평생은 엄마 사랑 재현이한테 양보할 생각해. 와, 우리 엄마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가가자마자 완전 며느리만 예뻐하시고 아들은 천박신세네. 억울하니 양반아? 하하하.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가 둘이서만 너무 맨날 쿵짝이 잘 맞으니까. 솔직히 제가 소외감 느끼는 거 둘은 모르시죠? 참나, 당신 뭐라는 거예요? 고부 갈등이 심해도 머리가 아프다는데 우리 집은 정반대라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도 와서 쑥 버무리나 먹어라. 저의 집은 일상적인 대화가 이렇답니다. 저의 성장 환경이 고아원이고 그렇다 보니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근원적인 모성 결핍이랄까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고아원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 내일 소풍이지? 네 엄마, 저 내일 소풍이니까 김밥 싸주실 거죠? 그럼 우리 민지는 좋아하는 김밥이랑 불고기도 엄마가 같이 싸줄까? 야, 신난다. 엄마, 저 친구 세랑이 것도 같이 싸주시면 안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 우리 민지 제일 친한 친구가 세랑인데 엄마가 당연히 싸줘야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역할놀이를 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교도 모레가 소풍날이다. 그래서 엄마 놀이하면서 소풍 얘기 꺼냈니? 어쩌다 보니까 그만. 너랑 나는 또 김밥도 없이 소풍 가야 하잖아. 차라리 그날 아프다고 할까봐.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어서 소풍날이 신나는데 우리만 왜 이러냐? 너 왜 갑자기 울고 그러니? 너도 울잖아. 네가 괜히 이런 이상한 놀이해서 서러워져서 그러지. 미안해. 엄마 놀이하다 보면 맨날 내가 소원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풍날 김밥도 싸주시고 주말엔 목욕탕도 같이 가고 비 오는 날엔 엄마가 우산 들고 학교까지 마중도 나오시고. 바보야, 그만 울어. 미안해. 괜히 엄마 놀이 하자고 해가지고.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친구들과 소꿉놀이나 엄마 놀이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서러워져서 울곤 하는 저나 친구들이었지요. 어린 시절 엄마 놀이를 하다가 우는 게 태반인 유년 시절이 평범한 건 아닌 듯합니다. 제가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잊혀지고 무뎌졌다 생각하면서도 엄마에 대한 사랑, 그런 갈급함이 내 무의식에 늘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결핍을 애정과 헌신으로 채워주시는 게 시어머니셨고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에도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 못지않은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재현아, 산모가 찬물에 손을 담그면 어쩌자는 거야? 네? 아니 저는 그냥 음료수 마신 컵 설거지하고 있던 거예요 어머니. 절대 안 된다. 너 얼른 손 닦고 방에 들어가 쉬어. 얘 영광아, 너는 지금 뭐하고 앉았다고 애 낳고 산후조리하는 와이프한테 설거지를 시키니? 설거지요? 그냥 그 사람 주스컵 씻은 건데. 어머. 애가 저렇게 철이 없어. 한겨울에 출산한 여자가 찬물에 손 담그면 평생 관절염 달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요? 그건 저는 몰랐죠 뭐. 여보, 얼른 들어서 쉬어. 당신은 아예 부엌 언저리에 오지를 마. 당신이 뭐라도 할라 치면 이거 봐. 내가 엄마한테 혼이 나잖아. 미역국도 소고기 미역국, 북어 미역국, 생선 미역국, 해산물 미역국, 종류별로 돌아가며 질리지 않게 식단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배부르고 물리다 생각 말고 국은 남기자 말고 먹어라. 어머니께서 너무 맛나게 끓여주셔서 저 물린 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행이고. 산모는 그저 뭐니 해도 잘 먹고 몸을 추슬러야 해. 오늘 시장 나갈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차고도 넘치고 매일 너무 잘 먹고 있어서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뭐 과일이나 주전부리라도 생각나는 거 없어? 딱히 아직은요. 나 시장 날 거니까 이따가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전화해라. 나 나간 사이에 괜히 청소한다고 몸 움직이지 말고 알았니? 산모가 청소 같은 거 한다고 괜히 손목 썼다가
너 평생 꼴병 드니까 내 말 잘 듣고. 어머니, 저 아기 낳고서 어머니 덕분에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요. 호강이라니. 여자가 1년 가까이 뱃속에 애 품고 사는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다 목숨 걸고 애를 또 출산까지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수고로운 일인데 너 호강할 자격 충분하다. 어머니, 저 평생 정말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시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는 것. 제가 크면서도 모르고 자랐던 엄마 사랑을 따뜻하게 느끼며 사는 것.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복이라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답니다. 당신은 달력에 보면 결혼기념일은 표시 안 하면서 엄마 생일이랑 어버이날은 커다랗게 동그라미 쳐놓더라. 당신 설마 질투해요? 우리 기념일은 선물도 대충 고르면서 엄마 생신 선물은 늘 한도 초과 가까이 거한 선물을 사고 당신도 가만 보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나랑 결혼한 여자 같아? 말도 안 돼요. 말이 좀 되는 소리라 해요. 나도 애들러 고맙다는 소리 하는 거야, 이 맹치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랑 모냐처럼 그렇게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엄마 아빠랑 일찍 사별하시고 평생 외롭게 살아오셨는데 당신이랑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규정이 너무 밝아지셨거든. 그럼 고맙다고 하면 될 걸 매일 질투하는 척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척 할 때마다 당황하는 당신 표정 보는 게 재밌어서 그러지?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완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가 있다거나 부자인 게 아니었어도 하루하루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면서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가족이 있다는 포근함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지요. 재현아, 넌 들어가서 석준이나 돌보렴? 아니에요, 어머니. 방금 우유 먹고 잠들어서 한참 잘 거예요. 어머니, 종일 석준이 돌보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쉬세요. 김치찌개는 저도 잘하니까 제가 얼른 만들게요. 종일 학교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밥을 차리니. 도어라, 사람 몸이 조개도 아니고 너는 소파에 가서 좀 쉬어? 어머님은 뭐 종일 쉬었나요? 석준이 돌보느라 종일 동동거리시는 게 제가 다 아는걸요. 제가 찌개 만들고 얼른 차릴 테니 그동안이라도 좀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와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석준 엄마, 어떤 여자분이 당신을 만나겠다고 찾아오셨는데? 현관문에서 들리는 소리에 전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았습니다. 웬 반백 흰머리에 나이 지긋한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현관문 앞에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이 댁이 이 주소 맞습니까? 아주머니는 대뜸 쪽지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며 제게 그런 확인을 하더군요. 네, 이 주소가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혹시 이름이 박지연 씨 맞아요? 네, 제가 박지연입니다. 나이는요? 고아원에서 자란 거 맞지요? 고아원 이름은 하늘놀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역이고요. 연이어 질문 공격을 퍼부어대는 미령의 중년 여자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저는 대답을 해주었고 제 대답을 듣자마자 대뜸 저를 와락 껴안으시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네가 민이가 맞구나. 민이야, 우리 민이네 엄마가 이제야 찾다니. 민이라뇨, 제 이름은 박지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름은 민이에요. 박지연은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그럼 혹시 아주머니가? 맞아요. 내가 그쪽 친엄마야. 친엄마가 맞아, 내가. 갑작스런 아주머니의 고백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민이 네 얼굴을 보자마자 내 딸인 걸 알았다. 넌 돌아가신 네 아빠 얼굴을 아주 빼다 박았어. 민이야, 우리 딸 민이. 제가 무슨 대답을 할 겨를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꼭 껴안아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아주머니는 당장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시켜주더군요. 어떤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고아원에 찾아와서
아이 한 명의 행방을 모르시는데 30년 전 재현이 너를 꼭 말하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더니 네 엄마가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너희 집 주소를 말씀드렸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관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라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엄청 충격받는 표정을 지으시며 손을 덜덜 떠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혹시 영란 언니? 영란 언니가 맞아요? 너 진숙이 맞지? 파란 대문집 셋째 딸내미 진숙이. 맞아요 언니, 저 진숙이 맞아요. 그런 말을 몇 마디 주고받더니 둘이서 얼싸안고 거의 바닥을 뒹굴다시피 하며 오열을 하는 시어머니와 아주머니였습니다. 제 엄마라는 그 아주머니가요.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분이시더군요. 서 있는 상태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몰랐는데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한 게 분명해 보이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라 전 반쯤 넋이 빠진 상태로 두 분이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남편 역시 너무 할 말이 없다는 듯 놀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고요. 다리를 저는 아주머니, 아니 30여 년 만에 상봉하게 된 엄마로부터 듣게 된 과거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 기구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옛날에 과외 행상을 하면서 어린 너를 키웠단다. 어려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리가 불편했는데 절룩거리는 다리로 행상을 꿰고 장사하다 보니 4살 배기 너를 세세하게 신경을 못 썼어. 그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 네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넉넉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나는 집에서 너를 키우며 가정주부로 안온한 삶을 살았단다. 그런데 네 아빠가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수박이랑 복숭아 좀 사세요. 조금 있으면 수박도 끝물이라 맛이 없어요. 지금 사가세요. 수박이 조통에 5,000원입니다. 복숭아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입어줘. 우리 미니가 어디 갔지? 할머니, 우리 미니 보셨어요? 미니? 아까 보니까 저기 솜사탕 파는 할아버지 따라서 쫄래쫄래 가버리던데. 미니 엄마, 미니가 솜사탕 사러 가는 거 몰랐어? 몰랐어요. 저도 떡볶이 가게 앞에 가만히 서 있기로 약속했는데 애들이 뭐 어른하고 한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나. 신기한 거 보이고 그럼 스스로 따라가 버리지. 솜사탕 할아버지 주변으로 애들 오르르 몰릴 때 아마 미니도 따라간 것 같은데 얼른 가보라고. 네 할머니, 저 미니 데리고 올 동안 과일 역할 여기 좀 놔줄게요. 그렇게 하시구랴. 엄마는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고 급하게 저를 찾아 시장 구석구석을 헤맸다고 합니다. 저희 딸 보셨어요? 미니 머리우. 그 애들이라 무리지어 시장 입구 쪽으로 가던데. 저희 딸 미니 보셨어요? 썬더터 사본다고 누나들 따라가는 거 봤는데 애들도 다 집에 가서 없더만 아직 미니는 안 돌아왔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 서 있기로 했는데 애가 영 안 보여서요. 설마 그 솜사탕 할아버지 차 타고 가버린 건 아니겠지? 네, 설마요. 모르는 사람 차 얻어 타고 그러는 은 아닌데. 어린애들 뭐 그런 개념이 있나? 자기 신기하고 올리는 거 보여주면 따라가 버리는 게 애들이지. 미니야, 미니야. 엄마는 소리 지르며 시장 이곳저곳을 누볐지만 끝내 저를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때를 다 수색해도 저를 찾지 못하셨다고요. 너를 찾아 전국 방방고아원에 안 뒤진 곳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너를 찾을 수가 없더구나. 엄마는 그런 여태 저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며 찾아다니신 거예요? 10년 넘게 너를 찾아다니다 엄마도 병이 와서 한동안은 너를 못 찾았어? 복부에 종양이 생겨서 대수술을 받고 투병하고 요양하느라 몇 년이 훌쩍 가버리고 또 한 몇 년은 네 외할머니가 암투병을 하셔서 경과로 한다고 또 시간이 흐르고 지금 고아원에는 어떻게 하다 연락이 닿으셨어요? 혹시나 싶어 그래도 수소문 안 해본 고아원이 있을까 하고 지금 그곳에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 원장님이 혹시 따님일지도 모르겠는 아이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해서 버선발로 그 고아원을 찾아갔던 거다.
알고 보니까요. 10수년 전에 엄마는 제가 지내던 고아원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고아원의 대형 화재 사고로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서 고아원 건물을 새로 짓던 때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모두 다른 지역에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때였고요. 당시 고아원 관계자에게 저의 소식을 엄마가 물으셨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고아원이 다 불타버려서 해서 재건축 중입니다. 아이들 관련 자료도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확인드릴 방법이 없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 이름 아니면 얼굴 사진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애들은 지금 임시로 경기도 쪽 수녀 워사나 보호소에서 생활 중이에요. 애들 사진이랑 이름이 있는 자료들은 화재 사고로 모두 불타버려서 따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저의 간단한 신상을 적은 메모만 남기고 그곳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전국을 돌면서 엄마는 수백 군데가 넘는 고아원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세월이 하도 오래 지나다 보니 거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근래에 문득 화재 사고로 확인 못했던 그 고아원이 생각나서 수소문 끝에 네가 말한 원장님을 찾아뵀던 거란다. 원장님께서는 제 신상을 말씀드린 건가요? 시간이 벌써 30여 년 전이고 그땐 네가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던 아이도 아니라 엄마는 일단 어렸을 적에 미니 네 사진을 가지고 갔더란다. 원장님께서 그 사진을 보시곤 저인 걸 알아보셨고요. 그래, 옛날에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고아원 관계자라면서도 네 사진을 보고도 누군지 몰랐는데 아마 그분은 제가 지내던 곳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공사 현장 관계자여서 그랬을 거예요.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구나.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거짓말 같고 믿기지가 않아요. 네 심정 이해 못하는 바 아니야. 엄마는 네가 내 딸 민이라는 확신을 100% 하지만 너를 안심시켜주고 싶구나. 내일 당장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하자. 제 진짜 이름이 민이었나요? 그래, 네 이름은 민이고 성은 하씨야. 네 아빠 이름은 하경수란 분이었단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그 여자분과 저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99.999% 모녀지간이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세상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저의 핏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만나게 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엄마를 한눈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니다. 세월이 얼마니. 3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3번은 변할 시기인데 네가 날 몰라봐도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하지. 엄마, 그동안 저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니야, 더 빨리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어엿한 선생님이 되고 결혼까지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이제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는 비로소 엄마와 얼싸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날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여쭤보지 못했는데 저희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신 거예요? 그날 시어머니께 간단히 듣기론 옛날에 옆집에 사는 자매 같은 관계였다고 하시던데요. 결혼하고부터 여태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한 거니? 네, 말이 시집살이지 시어머니는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거야. 언니는 옛날부터도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옆집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셨던 거예요? 저의 시어머니랑? 네 시어머니는 과거 나에게 친언니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단다. 마을 조물애기들 사이에서는 내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고. 수호천사요? 엄마로부터 듣게 된 시어머니와의 사연은 참으로 가슴 따뜻하고 먹먹한 것이었습니다. 진숙이는 쩔뚝빠리 너희는 진숙이 놀리는 거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절뚝벌이한테 절뚝벌로 하는 게 뭐 잘못이야? 너 말 참 못되게 한다. 나도 너한테 코찌찌리 눈짝짝이라고 하면 너 기분 좋아? 하하하, 코찌찌리의 눈짝짝이래. 네가 뭔데 맨날 진숙이 편든다고 그 난리야? 진숙이는 내 동생이다 어쩔래? 동생은 무슨,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진숙이가 영란이 너 진짜 동생도 아니잖아.
피만 섞여야 진짜 동생인 줄 아니? 마음으로 친하고 서로 아껴주면 진짜 언니 동생 사이나 마찬가지야. 진숙이랑 내가 그렇고. 오, 이거 어쩌서, 암튼 나 두고 본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진숙이 다리 불편한 거 가지고 놀렸다간 너네 담임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내가 다 찾아갈 거야. 아, 진짜 재수없어. 왜 들어가자? 비켜. 내가 먼저 진숙이 데리고 갈 거니까. 진숙아 그만 울고 일어나. 우리도 얼른 집에 가자. 영란 언니. 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진숙 언니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들에게 놀림 받을 때마다 내 편을 들어줬단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는데도요? 그래서 애들이 툭하면 그랬지. 저것들은 친자매간도 아니면서 매일 붙어다니며 요란이라고. 사실 어려서부터 진숙 언니와 옆집에 살아서 부모님끼리도 가까웠고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애들 놀이에 못 끼어들 때마다 앞장서서 날 놀이에 끼워주곤 했던 게 진숙 언니, 네 시어머니란다. 시어머니께서 어려서부터 심성이 그렇게 따뜻하고 착하셨군요. 그럼 엄마는 여태까지 살면서도 네 시어머니처럼 성품 따뜻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엄마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불편해지신 거예요? 어려서 읍내를 다녀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의족을 차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거고. 저희 시어머니와는 왕래가 끊기셨던 거예요, 그럼? 나도 결혼을 하면서 시골 마을을 떠났고 진숙 언니도 서울 남자를 만나 나보다 더 일찍 고향 마을을 떠났으니까. 제가 잃어버린 친엄마와 지금 제가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께서 두 분이 그렇게 절친한 사이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너희 시어머니와 나 아무래도 예사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어려서 그렇게 각별하게 지냈던 것도 그렇고 몇십 년 연락이 끊겼다가도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걸 보면 말이야.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알콩달콩 나누고 있어? 어머니 오셨어요? 진단 확인 검사 결과 나왔다면서. 네, 100% 문해지간이 맞다고요. 세상에. 역시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 너무너무 축하해. 영란 언니, 이렇게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우리 딸 민일이 친딸처럼 잘해줘서 며느리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수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너 그런 말을 하니. 난 결혼하며 고향을 떠나면서 너와도 소식이 끊겼는데 네가 그동안 이렇게 딸을 찾아다니며 힘들게 살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구나. 언니한테 먼저 소식 한 자 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딸 찾아다니랴 먹고 살랴 엄마 병간호까지 제가 언니한테 연락을 취할 여유가 없었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진수가. 언니가 되어서 나라도 먼저 너를 수소문했어야 했어. 날 수소문해도 쉽게 연락 닿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민이 찾아다닌다고 전국 방방곡곡 고아원 뒤지느라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거의 살지 못했거든요. 그간 너의 고생은 다 듣지 않아도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진수가. 정무님, 이제어 제대로 인사를 드리네요. 저 지연이 아니 민희 남편 오영광이라고 합니다. 영만이 언니 아들을 사위로 맡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네. 나도 살아서 자네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아. 어머님 요즘 거처를 어떻게 드세요? 거처 말인가? 알다시피 난 민희 찾아다닌다고 뚜렷하게 거처도 없이 전국을 떠돌던 상황이라서 원래 대부서 장사를 하며 민희를 키웠었는데 그곳에 낡은 주택 하나만 있기는 해. 어머님 그럼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게 어때요? 내가 이 집에 말인가? 장모님이랑 어머님이 추면도 아니시고 워낙에 자매 같은 관계셨고 와이프랑도 이제야 겨우 상봉하셨는데 하루하루 같이 살지 않는 게 너무 소모적인 선택 같은데요. 그래 진수가 고민할 거 없이 너 집만 챙겨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여기가 평수도 넓고 안 그래도 방도 한 개 남는다. 방이 안 남는다 해도 그깟 방이야 너와 내가 같이 쓰면 되는 일이고. 그래요. 엄마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네? 우리 민이를 찾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이런 제의까지 받아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정말. 정우님 좋아서 오시는 거 맞죠? 그럼 좋다마다 30년 만에 만난 장모를 이렇게나 반겨줘서 너무 고맙네. 정우님 사실 저의 와이프랑 엄마가 너무 질투나게 둘이 친하거든요.
앞으로 장모님이랑 저랑 친모자처럼 잘 지내서 이 두 사람 질투나게 만들자고요. 네? 뭐라고? 영망이나 표정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으다. 네, 농담 하나도 안 섞인 100% 진담인데요. 저 진짜 장모님께 아들 같은 사위들 자신 있어요. 그렇게 저 남편, 친정엄마, 시어머니, 어린 아들까지 5식구가 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두 분이서 함께 제 아들을 아주 살뜰하게 돌봐주셨어요. 이유식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뭐부터 먹여보면 좋을까? 부담 없이 미음이랑 밤죽 같은 거 어때요, 언니? 좋은 생각이다. 콩이 애들 두뇌 발달에 좋다는데 콩죽은 어떨까? 콩 삶고 갈고 하려면 손이 보통 가는 게 아닐 텐데요. 우리 손주 먹이는데 손 많이 가는 게 뭐 대수니? 너는 콩 삶아 놓기만 해라. 내가 가는 건 다 할게. 아이고 언니도 참. 손 많이 가는 걸 동생인 제가 해야죠. 언니가 삶아요. 제가 직접 손으로 갈 테니까. 우리는 둘이 합이 맞아. 석준이 키우는데 문제가 없겠다. 너랑 버텨서 하니까 아주 손주 보는 맛이 꿀맛이다. 이참에 미니더러 둘째나 하라고 꼬드겨 볼까요? 그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두 분이서 죽이 잘 맞아서 집에는 늘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남편 역시 친정엄마에게 살가운 사회 노릇을 자처합니다. 어머니 뭐하세요? 오늘 벌써 들어왔어? 평소보다 퇴근이 좀 이른 것 같은데.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서 제가 특별히 좀 일찍 약국 문 닫고 왔습니다. 어머니 얼른 외출 준비하세요.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먹게요. 우리 둘만? 오늘은 집에 식구들도 없는데 자네 어머니는 친척이 사회당에 각터 내려갔고 오늘 민니는 학교 회식이 있다고 주말에나 식사하자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장모님? 미룰 게 따로 있지. 생일밥은 앞당겨서 먹으면 모를까. 미루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랑 장모님이랑 둘이서 데이트하면 되지 뭐가 문제요. 아이고 됐어. 석준이도 이제 이유식 먹어야 할 시간이고. 석준이요? 그럼 제가 이유식 먹이고 있을 테니 장모님은 외출 준비를 하세요. 얼른요. 오늘 제가 장모님 좋아하실 만한 식당 특별히 예약해뒀거든요. 저와 시어머니가 피치 못할 볼일로 집을 비워야 했고 마침 그날이 엄마 생신이었는데 본인이 나서서 엄마 생신에 챙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하는 엄마셨지요. 오늘 아주 내가 사이 덕분에 팔자에 없는 호강을 했다. 식당도 너무 좋은 곳을 예약해둬서 내가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어. 엄마 그래도 좋으셨죠? 생일인데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시잖아요. 그간 사는 게 정신없어서 솔직히 생일이라고 따로 챙겨본 적이 없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니 참말로 눈물이 날 것 같더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하시는 엄마셨습니다. 식사도 비싼 곳이었는데 선물 대신 금이봉이라면서 용돈까지 쥐어주더구나. 이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다. 더 드세요 엄마. 생신날이라고 사위가 주는 용돈인걸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원. 얘 진수가 그게 뭐가 부담스럽다고 그래. 네 딸도 나한테 그만큼은 잘하는데 너도 내 아들에게 그런 대우받는 게 공평하다. 아유 언니도 참. 근데 아직 안 주무셨수? 오늘 내 생일인데 날 바뀌기 전에 축하는 해주려고. 들어오는 길에 케이크 사왔다. 촛불이나 켜서 불고 끄자. 무슨 이 나이에 생일 케이크까지요. 어마 얘 좀 봐. 나이 든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건 아닌데 너무 챙겨주니까 내가 고마워서 그러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니? 내일 아침에 미역국에 제대로 생일상 차릴 거니까 기대해라. 됐어요 언니. 오늘 안 그래도 석준 아범이랑 식사 아주 근사한 데서 가서 먹고 왔는걸요. 그거야 석준 아범이 챙긴 거고 내가 너 생일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다. 언니 내가 언니 덕분에 말년에 아주 호강하네요.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딸을 찾아 호강하는 거지 뭐. 그런가요? 하긴 선우가 뭐가 중요해요. 딸도 찾고 언니도 만나고 저런 착한 사위까지 얻은 게 내 복이죠. 자 얼른 노래 부르고 촛불 끄자. 생일 축하한다 친수가. 저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온 식구가 모여 친정엄마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밤. 이 모든 장면들이 설마 꿈일까 싶을 정도로 아직 이런 삶이 실감이 나지 않는 저였습니다. 저는 일평생 피가 섞인 가족을 제외하는 날이 올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고 시어머니 같은 분을 만난 것만도
내 인생의 큰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친엄마까지 만나게 되고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행운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잘 모르던 어린 시절, 고아원에 지내던 때, 고아원 조물애기들과 소꿉놀이를 하던 때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엄마 놀이를 하면서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실 거라는 이루지 못할 바램을 놀이를 하면서 대리 만족하던 저와 고아원 친구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꿈속의 바램과도 같은 행복한 일상을 매일 살고 있는 저입니다.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잠이 들면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더랍니다. 여보,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요. 나 대신 엄마 생일 챙겨주고 당신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장모님 모시고 식사 함께 한 게 뭐 큰일이라고. 약국 문도 일찍 닫고 퇴근했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식당 가서도 자기는 속준이 않고 어르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장모님 생일이라고 좋은 식당 모시고 간 건데 오늘이라도 맘 편하게 식사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장모님이나 어머니나 두 분 다 석준이 보신다고 고생 많으시잖아. 어머니 생신날에도 내가 확실하게 가족 봉사할게요. 기대해도 좋아해 여보. 뭘 준비하려고 그렇게 자신만만 예고까지 하는 거야? 미리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암튼 기대해. 암튼 당신 못 말린다니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건 내가 더 고맙거든. 장모님 모시고 종종 둘만 데이트해야겠다. 당신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네. 너무 둘이서만 데이트 가면 어머님이 질투하세요. 그러진 말고. 우리 엄마? 절대 안 그러실 분이야. 되려 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장모님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런 말 하셨어? 앞으로 본인보다 장모님 더 신경 쓰라고 말이야. 평생 자식끈을 없이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니 나보다 장모님 더 챙기라고 하셨어. 암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어머님은 평생 못 이기겠네.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드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긴 얘기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